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현재 시각 7월 28일 수요일 22시 07분 작성했습니다. 시네탑 3부 84화 암전 3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적 강제 귀환은 세모 1개이거나 동그라미 2개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능한가 보네요. 저는 좀 강력한 것이다 보니 세모 1개, 동그라미 2개, 총 3개는 지불해야 가능한가 보다 싶었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저 수포 1, 수포 2, 동결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포는 물안 공기 방울이나 수학 포기밖에 없는데 말이죠. 쿤이 리스크 있지만 전개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도박을 제안했나 봅니다. 독자들은 시네탑을 열렬히 비판하고 있지만 쿤은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쿤이 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캣타워 게임의 필연적 특징은 공짜 쥐는 없다는 것인데 쿤이 이 쥐를 잡기 위해 이동하다가 같은 가문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가 전개될 듯 합니다. 쿤의 창직이 마시니아우의 창직이 대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LA는 두 번째 개그가 나왔네요. 식가문 출신의 특성을 카이저 때의 특성을 잘 살려 레벨이 다르다는 드립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호크니와 라크의 조합을 보니 개가 비장의 수가 있지 않은 이상 이쪽 게임은 호크니 쪽이 잡아먹을 확률이 압도적이네요. 사기적인 미래안이 있는데도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로포비아가 나쁜 가주인 게 거의 확실시 됐네요. 도코코의 말만 들었을 때는 공방이 실험체였던 야마의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키워줬다고 하는데 가주조차 야마 아버지를 실험체로 삼았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빨리 풀네임과 정체가 공개되었으면 하네요. 야마가 힘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순혈이 아니어서였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많은 독자들이 그랬겠지만 둠이 그런 힘이 있구나, 왜 야마는 더 강한데 나눌 수가 없지? 그냥 각자의 특징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겠지만 여기에도 떡밥이 숨어 있었네요. 폴이 의태가 안 됐던 점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화의 제목은 우리 둠이 달라졌어요로 지어도 무방할 정도로 둠의 태세 전환이 장난 아닙니다. 야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던 때가 얼마 전인데 야마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한다느니, 야마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느니 등등. 일단 호크니 팀은 야마가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다음 작전을 짭니다. 이대로면 화이트와 밤의 대결이 성사될 것 같은데요. 이 대결을 막을 사람은 생각해보면 카라카 도원 측 중에 한 명 아니면 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쿤의 뒷배는 둥지 전투가 끝나기 전에는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상 화이트가 배신한 거나 다름없으니 쿤이 부활시키기 전에 자신이 있어야 했던 뒷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게임에 당장 투입되어 역할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가리 등대 제어로 전투를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연어로 밤을 강화시키는 그림도 멋질 것 같긴 합니다. 야마의 아버지는 매우 강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맹수의 이빨이 무려 3개나 있고 지금 야마와 둠은 그 힘을 분산받은 것 뿐이니까요. 자신의 무리를 만들 수 있고 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데요. 야마의 아버지는 야스라차와 견족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도 맹수의 이빨을 이용해 견족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야스라차가 야마 아버지에게서 뺏어간 맹수의 이빨 하나는 야스라차가 묘족을 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태라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네요. 야스라차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말이 좀 어색한 부분입니다. 너희들과 견족의 피해 두려움과 지배를 심어 놓았지로 바뀌어야 말이 자연스러운데 저를 검수로 쓰세요, 작가님. 야스라차는 견족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이 있었던 걸까요? 숨어 살 것을 약속했다는 게 이질적이게 느껴집니다. 왜 견족에게만 이런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다른 견족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점이 더 그렇습니다. 전신일퇴를 했을 때 야스라차가 자격을 언급한 것처럼 둠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둠은 이빨을 후천 쪽으로 건네받은 것이고 야마는 선천 쪽으로 맹수의 이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여기서 폴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건방진 선배인원들이 언급됩니다. 블리츠와 창 블라로드인데요. 창의 경우는 폴의 부하들로 인해 끔살당했던 인물이어서 제가 허망한 죽음 컨텐츠의 이름을 올렸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인원들이라고 한 걸 보니 역시 의외의 인물은 창 블라로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창 아니면 부엘사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창이 죽었음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비법이 해결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코아 에트로가 창이 살아나서 좋아하는 건지 기뻐하는 움직임이네요. 광견이 준 내용을 통해 무언가 대비를 해놓은 걸로 묘사가 되었었는데 어떻게든 활용하면 이라고 하는 걸 보면 활용 방법까지는 특정 상황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빨은 힘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덩어리라는데요. 그 말인즉슨 단순한 파워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마를 100위권 이내로 보는 건 좀 시기상조였을까요? 이 이빨 파워업을 보니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었나 싶습니다. 에반켈이 지배자 자리에 내려놨다고 100위 밖으로 밀려난 걸 봐도 그렇고 자하드군 내에서 슬레이어가 무시당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슬레이어 지위가 있어도 무조건 100이 아니라는 건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카르카는 제외입니다. 밤은 하진성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잊은 게 아닙니다. 그저 화이트를 처리하고 가겠다는
나아가는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밤에게 스쳐가는 인연 정도가 아닌 한때 탑을 같이 오르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였기 때문에 밤은 그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올레로서 가장 힘들었던 밤의 암흑기를 이겨내게 한 사람들이기에 밤은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옥열차 때 보여줬던 미친 듯한 사리가 드디어 완성형이 되어 나타나네요. 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과 영혼의 시너지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리뷰어 입장에서는 밤과 화이트의 대결은 엄청난 전력 분석의 떡밥들이 나오는 것이기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